어린 시절에는 또 학창 시절이나 이럴 때는 친구들하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잖아요. 근데 나이를 들어가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를 사귀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 그 친구가 그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친구는 그 뭐를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가 노는 목적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마음을 터놓을 수 있어야지 그게 친구지. 그냥 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친구라는 거는 자기가 편안하게 여기고 얘는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놀 때 친구는 어렸을 때 그거고 내 마음을 터놔도 부끄럽지 않고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친한 사람을 갖고 싶다. 이런 의미인데 어른이 되고 나면 어떻게 내가 마음을 터놓고 그럴 수 있는 친구를 사귈 수가 있나? 어색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어릴 때는 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것도 없잖아. 전부 다 똑같으니까. 그렇지만 어른이 되면서 전부 다 모든 게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뭐 남편도 다르고 마누라도 다르고 애도 다르고 다 그래갖고 서로 그런 걸 제가 하다 보면 마음 터놓고 얘기하기가 힘들 수도 있지. 새 친구를 성공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어디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교 활동에 참가해야 된다. 소셜 이벤트. 그러니까 요리 클럽이라든가 요리 수업을 듣는 여기 클래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북클럽, 뭐 리딩 클럽 같은 거. 그다음에 등산 심지어 은퇴자 모임이라든가 그다음에 골프 동호회, 뭐 테니스 동호회, 이런 운동 같은 거를 같이 배드민턴 동호회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학부모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부모들끼리도 또 이렇게 친구가 되는 경우가 애들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라라고 하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거는. 두 번째는 보면 동네나 어떤 그 이웃 행사 그런 이벤트 같은 거. 그럼 여기도 보면은 동네 파티도 제법도 하고 그렇죠? 옛날에 한국에서도 시골 같은 데 보면 동네 잔치를 많이 하잖아. 요즘도 그 뭐 노인정 뭐 이런 데서 잔치하고 그러지 않나? 한국은 모르지만 여기서는 그 뭐시 여기가 우리 동네 시골 동네에서 뭐 그런 면은 좋은 게 있지. 그래서 요즘에는 좀 코비드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지역 축제라든가 여기도 우리가 이민자니까 보면 몰라서 그렇지 다양한 문화 행사가 있어요. 무료 행사도 많아. 밥 주는 데도 많아. 잘 찾아보면. 그래서 뭐 각 나라의 문화 행사나 뭐 한인 커뮤니티 뭐 이런 데도 보면은 밥 주는 행사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집에만 있지 말고 여기들 보면 외로운 사람들도 많거든. 많아. 여기가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자기 중심제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친한 친구가 많지 않을 수 있어. 우리보다 더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또 보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또 되게 좋은 친구가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실제로 기본적으로 덜 외로운 거는 있지. 확실히 덜 외롭지. 그게 거기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서로 신뢰감이 깊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 활동은 상당히 그 친구를 만드는 데는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엄마 같은 경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80 먹은 노인이 어디서 오라고 그러냐는 거야 실제로. 아무도 웰컴하는데 잘 없다는 거야. 그런데 바쁘다는 거야 실제로는 가면.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람들도 만나서 같이 노래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니까 본인이 마음을 또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래서 되게 의미 있는 건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른 봉사활동 단체 같은 거 여기 보면 조은이라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런데 조금 가입 같은 거를 해가지고 자기 개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아주 요즘에 아주 적합한 얘기인데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래서 보면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게 있어. 그리고 여기는 온라인 데이팅도 많고 뭐 소셜 그 사교 클럽 같은 것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것들이 그 온라인에서
그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하나의 그 온라인에서 친구를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페이스북에서 보면 이거 뭐 거짓말로 해가지고 되게 사기성으로 올리는 그리고 이상한 애들 뭐 카톡 전화 주세요 콜 나오 이런 애들도 물론 있지만 의외로 좋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그렇게 그게 그 얘기를 하다 보면 특히 그 서로 이거 채팅이나 뭐 자기 얘기 스토리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의 많은 것들이 드러나. 생각이나 그렇죠. 삶의 방식이나 패턴이나 어디에 살고 어느 정도 살고 그래갖고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좋은 점은 내하고 유사한다든가 내하고 가치관이 유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렇지만 또 다른 한 면에서는 그러니까 피지컬리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서로 했을 때 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그 정보를 올렸을 때는 그 정보는 앞으로는 영원히 간다고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거지. 그래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그 방법들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뭐 사교 활동에도 참여하고 동네 이벤트나 뭐 지역 행사 같은 것도 참여하고 뭐 봉사활동 단체 같은 거를 해서 활동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또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에서 커뮤니티식으로 활동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그러면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라는 조언을 해주면 첫 번째로 되는 게 적극적으로 자주 교류해라. 자주 만나야 우리가 솔직히 할 얘기도 있어. 20년 만에 만난 친구는 신상조사하다 끝나.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 어떻게 살았냐 이거로 시작하지. 뭐 어제 어쨌고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마음에 있는 고민이나 이런 걸 털어놓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적극적으로 만나서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해야 할 말이 있지. 그 이웃 사촌이 그 아들이나 뭐 저보다 좋다는 얘기가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 만날 때부터 사생활을 확 다 까지 말래. 그래서 조금씩 너무 이렇게 이 사람을 알고 나면서 어느 정도 내가 내 사생활을 드러내야 될까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완전 엎으러져가지고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서서히 알아가면서 오픈해라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사생활뿐 아니고 그 마음의 문도 조금씩 여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너무 한 번에 확 열어서 괜히 있잖아 상처받고 뭐 상처 주고 뭐 할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쉽게 뜨거운 방이 또 쉽게 식는다고 그 냄비도 양은 냄비는 바르르 끓고 바르르 식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천천히 조심해서 어프로치하는 게 좋지 않나 이 얘기고 반말을 하지 말고 빈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투를 되게 조심해서 존중하는 말투를 써주고 그다음에 언제 한번 밥 먹어요 이렇게 하고서는 밥 거의 절대로 안 먹어 이렇게 못 지킬 약속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반말하고 빈말하면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캐릭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기는 쉽지가 않지. 거꾸로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싶지 않지. 나중에 뭐 맞아요. 친해지고 하면 그래. 서로 많이 이해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처음엔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에 인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로 친구가 되려면 동등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누 상하관계에 있다거나 그럼 똘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비슷비슷한 그 균형을 맞춰줘야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차이 나는 사람끼리는 친구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해. 근데 사람들이 진짜 친구가 되려고 하면 그 마음이 겸손하고 또 하나는 자기 자존감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 같은 경우 아들하고도 충분히 친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가지고 있는 마음의 눈높이가 같아야 된다고 보여지거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할아버지가 그 소년하고도 충분히 친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게 서로 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서로 자존감을 가지고 서로 겸손하면서
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는 단지 누가 돈이 많고 돈이 적고 이거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면에서 그렇지. 상호 평등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 나이 차이가 아니라 그렇지. 재산 차이가 아니고 그래. 그 학력이나 뭐 이런 거의 차이가 아니고 서로 존중하는 면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노력했는데도 잘 안 돼. 난 친구를 잘 못 사겨.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있는데 이 조언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또 중요하고 그러면 잘 안 됐는데 나 사람들이 나를 정말 싫어하는구나. 난 인기가 없네. 뭐 이걸 갖다가 요즘에 아싸라고 그러더라고 한국말로. 인싸는 인사이더고 아싸는 아웃사이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는 아웃사이더라서 인기도 없고 완전 이번 인생은 파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뭐 다른 사람들의 취향이 있나 보지. 뭐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내가 뭔가 스킬이 좀 부족한가? 이런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라도 배워보라는 거야. 뭐 보면 연애 잘 못하는 사람들은 노력을 해야 돼. 내가 문제가 뭔가 그러면 뭐 그 연애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도 있잖아요. 내가 유머가 부족하면 유머를 하는 뭐 책을 읽는다거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스스로에게 관대해야 된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다음에 참을성이 있고 그리고 친한 사이가 되려면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이 걸린다는 거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 꼭 많아야 되나? 그지? 친구 많아갖고 없어도 정말 질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실제로는 내가 가장 중요하고 친한 게 누구여야 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뭐 막 밖에 싸돌아다니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게 인기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직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복받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 어려울 때 생각나게 해주는 친구가 되어주면 그거는 진짜 중요한 일이지.